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이제 대북 그 확성기 중단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대북 전단 살포도 좀 중단을 요청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 보수 단체 가운데서 대북 전단 살포를 하겠다고 했던 곳이 이 납북자 가족이에요. 여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명분이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행히 이 납북자 가족 단체 협의회에서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부 고위 인사가 위로 전화를 했다. 우리의 사정을 잘 이제 이해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대북 전단을 중단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그 한반도 해빙 무드를 위한 기초 워밍업은 이제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남 대북 방송도 지금 중단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상호 비방이나 이런 부분들 좀 차분해지면은 남북 간의 소통도 예전처럼 좀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룡 그 납북자 가족 대표를 우리가 직접 인터뷰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대표님이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서 위로를 해준다면 예정된 그 대북 전단지를 내보내는 것을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 외에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더 받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우선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우선이죠. 남북 대화가 돼야 우리 문제도 이제 생사 확인 요구할 수 있고 우리 문제는 북한의 문제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잘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여기 전단지에 나오는 학생, 수학여행 가서 잡혀간 학생 어머니 두 분이 살아계세요. 그분들이 저를 25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같이. 그분들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유로해주면 저는 과감하게 전단지를 중단하고 남북 대화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서 불안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안전과 그 납북자 가족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분들이 그냥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지 북한한테는 한 말도 안 해요. 특히나 파주분들한테 우리 저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저는 해요. 북한에서 어떤 보복 조치로 북한의 오물풍선 이런 보복 조치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감을 혹시 느끼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오물풍선이나 이런 거 오는 데 대해서 뭐 저희 때문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지 도의적인 책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런 대북전단 살포 기타 등등의 행동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대외적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경고를 했는데 이것이 뭐 직접 이 납북자 가족 모임에서는 어떤 뭐 정치적 탄압으로 느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한테 그 소식지 보내는 거를 못 보내게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국가가 납치된 사람을 그것도 우리 가족들이 정부만 믿고 기다렸어요. 작년에 네. 제가 국민 훈장을 받았어요. 그 옆에 훈장증도 있는데요? 그 옆에 훈장증도. 작년에 내가 국민 훈장 받았어요. 어떤 이유로 훈장증을 받으셨어요? 몰라 뭐 통일부가 추천했는지. 그러면은 저 훈장의 의미는 뭐 이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잘 이끌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기분 나쁘지.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진 보면서 보이길래. 훈장 받기 전에요. 훈장은 대북전단 하기 전이에요. 납북자 가족 네. 대표니까. 네. 근데 특별하게 뭐 어떤 상황이 있거나 뭐 이게 성과가 있어야지 훈장을 수여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판단에 딸려 있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이런 대북전단 살포를 어떻게 보면은 완화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방관을 했던 건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의 이런 정부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좀 압박하는 거로 느끼시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예. 전단지는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훈장이 저거하고 대북전단하고 뭔 상관이에요? 관련 없습니다. 예. 관련 없고 예. 내가 북한에 납치되어 있는 사람들도 구해왔고 네네. 납북자 생사 확인을 앞장서서 했고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국가 유공자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7월 10일까지 집회 신고해 놓으셨잖아요. 예. 네, 그럼 그 안에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은 또 대북전단이 날아가는 건가요? 우선 제가 또 대통령님한테 요구 드렸잖아요. 직접 만나달라? 예. 근데 그 만나지 않으면 이제 예정대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만나지 않고 떠나서는 그건 내가 이제 추후 생각해보자고. 저는 마지막에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현충원 가서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대통령이 뭐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정부 고위 관계자가 통화를 하고 나서 대북 전단을 네. 중단하는 그런 결과가 네. 이어졌습니다. 저분들의 메시지는 우리의 좀 애끓는 납부자 가족의 심정을 좀 정부에서 알아달라 이제 이런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정부 차원에서 같이 공감을 좀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해서 다행히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윤석열 정부도 대북 전단 보내는 거는 좀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실 방관했어요. 73회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그냥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일주일 만에 중단된 거죠. 이어서 인터뷰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에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이어서 대북 전단 살포 차단 대책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정책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평화적 생존권이 다시 되살아났고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요. 정부의 이런 조치를 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환영합니다. 아무래도 전임 정부가 접경 지역 주민들을 약간 볼모처럼 여긴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남북 관계를 약간 좀 극단으로 몰아서 자기 정치적으로 유리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지역에 많았는데 예. 여튼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인데 예. 이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해줘서 고맙고 여깁니다. 주민들한테. 예. 지금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 73회에 달했던 그 대북전단 살포가 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방관되었다, 방조되었다고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과 비교할 때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갖는 조치는 명백하게 네.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한다, 평화적인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좀 민주 정부의 의지라고 평가해요. 왜냐하면 역대 좀 권위주의나 아니면 보수 정부는 끊임없이 북한을 흡수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데 그것의 구체적 표현이 대북 전단 같은 인권 활동을 통하면 북측에 있는 정보가 많아지면 네. 아무래도 북한이 더 민주화될 수 있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거짓된 신념인데 이 신념을 항상 어느 역대 정부도 편차 없이 보수 정부는 꼭 그 일을 했거든요. 그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에 파주를 네. 비롯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민통선 안에 있는 대성동 마을 그리고 도시권에 위치했지만 북이랑 가장 가까운 해일이 한연면 주민들은 확성기 소리가 사실 잠자기 불편할 정도로 크게 들리는 곳이었거든요. 두 마을이 대표적으로. 아, 그 마을 분들이 소리가 잦아들었기 때문에 무척 안도하는 게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자는데 불편함이 없고 기분이 좋은 거고요. 네. 네. 접경 지역 주민들의 그 평화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빠르게 실천했으면 하는 거는 남북관계 발전법, 예. 속칭 대북전단 금지법을 빨리 국회에서 예. 지금 개정해서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사실은 좀 9.19 군사합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 가장 안정화된 상태가 언제냐고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하고 예. 접경 지역이라는 범위에서 5km 이내,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 포사격 금지, 비행 금지 등이 있었는데 예. 실제로 그 조치와 남북 합의 이후로 윤석열이 이걸 깨고 군사훈련을 재개한 게 불과 2년이 안 되거든요. 네. 그 직전까지가 가장 접경 지역의 군사훈련이 적고 안정적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좀 조치가 있는 게 남과 북 어디든 네. 접경 지역 주민들이 가장 환영해야 할 만한 일입니다. 김광민 변호사님도 경기도 의원이시고 그래서 저 접경 지역 주민들 저 평화를 바라는 평화가 곧 안보고 또 그것이 곧 경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또 다른 분들보다 또 경기도 의원이니까 또 저런 분들의 의견에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경기도가 사실은 그 보통 접견지 얘기하면 대부분 강원도를 떠오르시는데
경기도가 사실은 그 최대 접견지 지역이고 경제적으로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실 강원도 지역은 그 자연적으로 좀 그 단절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뭐 그 전염병 등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견적으로 평화롭게 이용하고 방역 문제 같은 게 발생했을 때도 항상 북한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상식적인 평화 체계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이로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의 아까 이제 이재희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기 2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2년 만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이 발생했거든요. 확성기 문제는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어서 북한과의 평화 체계 문제는 매우 소중하고 직접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